안녕하세요.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LA에 있는 MBC 아메리카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홍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19회 찾아가는 취업 세미나에서 비유학생 인턴에서 풀타임까지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평범한 인턴이어서 음, 노하우나 비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갈 길을 먼저 갔던 사람으로서 과정과 시행착오 등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께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진행을 할 텐데요. 중간중간에 뭐 그냥 인턴 생활이나 취업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이따 질의응답 시간 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 순서를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 제가 어떤 이력서를 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지, 그래서 저의 이제 이력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에 도전한 계기, 그리고 준비 과정,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로 전환됐을 때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저만의 이유를 나름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평범한 이력서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상명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를 졸업하였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은 제가 교환학생 때 미주리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미주리주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모의 재판 대회에서 미디어 부분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돼서 수상을 하였고, 그 외에 제가 대외 활동을 하면서 UCC 공모전에도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해외 취업에 있어서. 근데 제 어학 능력을 보시면 아마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일단 오픽은 인터미디엇 하이라서 가장 높은 등급은 아니고 바로 그 위에서 두 번째 등급이에요. 그리고 토익도 845점이면 정말 평범한 수준이죠. 이 어학 능력은 제가 막학기 때 이력서를 빨리 넣고 싶어서 그냥 최저 수준만 넘기자, 그 필수 조건만 넘기자 해서 제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부랴부랴 그냥 시험을 봐서 얻은 그냥 그 갓단 점수예요. 어떤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빨리 이력서를 넣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어학 능력 때문에 많이들 해외 취업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나 영어 못하는데 해외 취업 할 수 있을까? 어, 물론 영어가 기본이긴 하지만 이게 내 해외 취업의 발목을 잡을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요즘에 뭐 기본적인 의사소통 모두 가능하시고, 그리고 와서 뭐든지 배울 열정만 있다면은 어학 능력이 크게 해외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한 달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참가했고요. 테네시주에서. 그리고 가장 저의 꿈과 직결되었던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가 미주리주의 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1년 동안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1년 동안 전공하면서 저는 방송업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복수 전공을 인정받을 정도의 그 학점을 꽉꽉 채워서 들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미디어 소프트웨어가 한국의 본 전공이지만 이 교환학생 때 1년 때 딴 점수로 거의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정말 막 계절학기도 꽉꽉 채워서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저도 이력서를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이력서에 넣었던 대외 활동 목록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문사나 이런 방송업계를 위주로 제가 인턴이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방송업계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알 수 있었고, 좀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제가 해외에서 그 교환학생을 할 수 있는 동안에도 되도록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뮬스키너랑 디지털버그 리포트는 그 교내 캠퍼스 언론사와 그리고 그 학교가 있었던 타운 내 그 언론사에서 제가 우연히 리포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거기서 잠깐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교환학생 1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4학년 막학기를 이제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데, 보통 4학년 막학기 때 취업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환학생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잠깐이나마 그 미국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아,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전환점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굳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도 일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동시에 검색을 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그때는 저는 되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검색을 하다가. 그래서 월드잡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해외 취업 그 공고가 많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직업들을 찾다 보니 해외 취업 알선 업체를 연결이 돼가지고 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매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여기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그 해외 취업 알선 업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처음 접하는 분야니까 이거 다 사기꾼 줄 아닌가. 나만 모르니까 그냥 이거 막 금액도 막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막 이 기업이 유령 회사인가, 막 이런 거를 엄청 찾아보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속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막 어디서는 진짜 1,000만 원 막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었고, 어디서는 막 2, 300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해외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해외 취업 알선 업체를 고르는 것부터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체에 따라서 매칭해주는 그런 부분도 되게 달라서 만약 제가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 들으면은 그냥 막 가라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잘 모르니까 그 현지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빠삭하게 본인이 다 알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해외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줘서 저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력서를 알선 업체에 넣어두고 제가 딱 해외 인턴을 함으로써 저의 목표나 마음가짐은 딱 3가지였어요. 이 3가지. 일단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제가 내 돈 내산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맛에 맞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난 반드시 방송업계에 일을 하고 싶다. 방송직이나 아니면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짧고 굵은 경력, 뭐 소위 말해 이력서에 굵직한 이력 하나 빡 넣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경력 3년은 제가 이 미국의 비자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무지했을 때 그냥 막연히 세웠던 뭐 빅픽처인데 인턴 프로그램 1년 끝나고 2년 정도 있어서 3년 경력을 쌓고 그 3년 경력직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면 좀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그 업체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을 때 제가 동부 지역에 몇몇 그 방송 업체에 공고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알선 업체 측에서 여기 지원해 봐라라고 이제 몇 군데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짧고 굵은 경력. 제가 막 소치해보니까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했던 건 제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 이 회사에서? 그래서 전부 거절을 하다가 MBC 아메리카에 이제 공고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정식으로 인턴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제 인턴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정말 피말렸던 비자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J1으로 있었던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되게 이민 자체가 되게 거부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뭐 회사에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나는 1년 끝나고 가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비자가 2018년 3월에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3달 전에 갑자기 팀장님께서 취업 비자 전환을 권유를 하셨어요. 넌 필요하다. 넌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하셔서 그럼 저도 좋다. 저도 여기 있으면 너무 영광이다. 해서 취업 비자 전환 결정을 비자 종료 3달 전에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취업 비자를 전환하려고 보니 제 비자에 2년 bun국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J1 비자를 받으시면 여권에 이렇게 비자 사진이 비자 그 표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2-year rule does apply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2년 bun국 거주 의무 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게 되게 랜덤하게 이게 나오는 편이라서 제가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이 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적용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라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으로 전환을 할 때 반드시 이 의무를 면제받는 J1 웨이버를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웨이버를 받기까지 통상 2달에서 3달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는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행운을 바라고 J1 웨이버를 신청을 했어요. 이제 J1 웨이버를 신청을 하고 취업 비자를 이제 그 다음에 넣기 시작했는데 제가 넣었던 취업 비자는 E2 직원 비자인데요. 근데 저도 그 취업 비자를 선택을 할 때 대부분들 H1B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 H1B와 E2 직원 비자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H1B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H1B 비자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4월에 그때 당시에 4월에 서류 접수를 해서 그 비자가 나오고 10월부터 비자에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추첨제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는데 저는 일단 비자가 3월에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H1B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E2 직원 비자로 취업 비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E2 직원 비자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E2는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지사가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내줄 수 있는 취업 비자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2 직원 비자는 장점이 2년마다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배우자들도 E2 이 비자로 취업이 또 가능하고 자녀분들도 이제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E2 회사 여기 이제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지사들이 여기 이제 LA를 비롯해서 미 전역에 굉장히 많은데 이 E2를 지원하는 회사 간끼리도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2 직원을 약간 거의 영주권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 비자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E2 직원 비자가 저한테 적합해서 E2 직원 비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비자 진행을 했던 타임라인을 보자면 저는 2018년 3월 12일에 J1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그 세 달 전에 제 2년 거주를 웨이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비자로 전환이 맞춰야 제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했었는데 3월 12일이죠. 이날까지도 웨이버가 안 났어요. 웨이버가 승인이 안 나서 그냥 이날 바로 비자가 만료되기 13일부터 만료가 되니까 그냥 12일 날 E2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불법적으로 체류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비자 신청을 넣어가기만 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는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호사랑 상의를 한 결과 무조건 웨이버 승인을 받고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이민국에서 제 E2 비자 승인을 쾅 찍는 그 도장을 찍는 순간에 웨이버 승인만 나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도박을 건 거죠. 아, 그래, 어떻게 E2가 승인 나기 전에는 웨이버만 승인이 나라라는 그냥 마음으로 3월 12일 날 비자 만료 하루 전에 그냥 E2 비자를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14일 날 웨이버가 승인이 나고 그 바로 다음 날 E2가 승인된 케이스예요. 제가 진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때 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 아파트도 다 빼고 짐도 다 정리하고 막 비행기를 막 예약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장 취업 비자를 전환할 때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은 비자 신청 시기와 그 프로세싱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자 이민 프로세스가 뭐 숫자 하나, 문서 하나에 따라서 리젝트 당해서 그냥 한국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하시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 중에 하나는 비자 신청 절차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민법 변호사가 제 비자를 담당을 해서 진행을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그 절차를 스스로 검색해보고 팔로우업 하지 않으면은 그 케이스가 어디로 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변호사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변호사님 어떻게 돼가나요? 뭐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계속 진짜 팔로우업을 계속 한 케이스인데 근데 제 주변에는 그냥 뭐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나 한국 가야 된대. 나 무슨 추가 서류 요청 떴어. 나 가야 된대.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뭐 변호사님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뭐 자기 책임인데, 자기 인생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팔로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되게 정말 뭐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범한 스펙과 정말 평범한 사람이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인턴 시절에 정말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되게 적극적인 인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진짜 소위 말해 인턴 주제에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진짜 하루도 빠짐없는 날 없이 아프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너무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는 1년 동안 내가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가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최대한 많이 배우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력서 한 줄 뿐이겠지만 나만의 에피소드들을 들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1년 프로그램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좋게들 봐주셔서 해외 그 취업 비자 제안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아무튼 출근해서 보셨겠지만 저희 직업 자체가 저희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협동을 하는 그 팀워크에서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협력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자라고 해서 비단 글을 쓴다던가 취재를 한다던가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막, 팀장님 저 편집도 할 수 있어요. 팀장님 저 저것도 해볼래요. 팀장님 저것도 한번 해봐도 돼요? 이렇게 많이들 뭐 나쁘게 말해서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멀티태스커입니다.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랜 B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거는 근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 말씀했다시피 비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난 한국에 가야 되나 미국에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플랜 B 2차 대안을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체류하고 싶어서 잡코리아 USA에 막 지원을 찾아서 뭐 LA뿐만 아니라 미국에 나 뽑아줄 데 없나 이걸 엄청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에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이력서 같은 거를 많이 준비해 두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 안정적으로 비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비자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신감과 노력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이지만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사실 누가 제 이력서를 딱 봤을 때 별로 눈길을 끌 만한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엄청 어필을 했습니다. 저는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해낼 수 있다. 뭐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업무 수행 능력으로서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해외 취업에 보면 영어가 많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나 좀 영어 실력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영어 제 코워커 이제 미국인 코워커한테 부탁해서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저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 가볍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한 건이 도운 것 같은데 비자 취업자 타임라인에 오타가 있다는데 오타가 있나요? 웨이버 신청이 17년 12월 29일이어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맞아요. 2017년 12월 29일입니다. 웨이버 신청을 한 날이. 2018년으로 썼나요? 웨이버 신청은 끝나기 3개월 전에 네, 해야 된다는 거죠. 2017년 12월 29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무슨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그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 온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즉, 한국보다는 더 넓은 세상이고 더 많은 기회가 있고 한국의 그런 되게 경쟁적인 사회보다는 이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이 도전하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도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이 해외 취업에 있어서는 나보다 고학력자 많은데 나보다 능력자들 많은데 내가 될까?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 넓은 미국 땅에 나 하나 일할 데 없냐? 약간 이런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서치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한다면은 해외 취업 뽀개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 또 있어요. 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여기 보면 이지원님인데 MBC 인턴은 월드 잡 플러스 통해서 찾으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월드잡 플러스에 MBC 인턴 공고가 올라온 건 아니었고, 저는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서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거를 이제 서치하던 중에 해외 취업 알선 업체를 선택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이 MBC 인턴 기자직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은 추가로 인턴을 뽑진 않나요? MBC 아메리카에서? 지금 저희 팀은 보도팀은 아직 안 뽑는데 아마 다른 저희 이제 7팀이 있는데 그 7팀에서는 지금 인사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원 바랍니다. 좋습니다. 브랜든 대표님 혹시 하실 얘기 없으세요? 네. 코리아에는 MBC 아메리카나 이런 방송 업계에서 이렇게 공고 같은 거는 잘 안 올리시나요? 저희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MBC에서도 기자나 이런 거 뽑을 때 저희한테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KBS도 똑같이 저희 다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라디오 서울 그런 곳에서 지금 방송 기자들, 취재 기자, 영상 촬영 편집 이런 분들 지금 계속 뽑고 있고요.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미디어에서도 지금 현재 잡포스팅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미국에
지금 구인난이 심각하잖아요. 네네. 요즘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인지. 네, 회사들은 사람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데 비해서 지금 네. 지원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그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미국에서 그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관둔 사람들이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원래 아기들을 맡기고 취업을 했었었는데 그냥 코로나 때 그 데이케어 이런 게 다 문 닫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키우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애 키워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한 400만 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뭐 한국 사람들은 유학생들이 많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J1 인턴십이 예전에 한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온 경우도 많고요.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 그 지원자들은 훨씬 더 많이 부족한 현재 상황입니다. 네. 말씀 중에 또 추가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뭐 링크드인, 그다음에 잡코리아의 다른 뭐 패션이나 예술 쪽 관련 회사도 공고가 나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뭐 링크드인 보시면 저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지금 사이트고요. 그래서 잡코리아 USA 한국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그 지상사나 아니면 미국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에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미국 회사를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링크드인 같은 데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먼서닷컴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디닷컴도 있고,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미국 회사들 취업하시려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의 미디어 회사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저희 한 9,000개 정도 회사가 저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잡포스팅이 지금 현재 배너로만 올라와 있는 게 한 100개 정도 되니까요. 그 안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뿐만 아니라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도 지금 사람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뭐 카지노 회사라든지 아니면 마켓이라든지 미국 대기업이라든지 한국 대기업이라든지 뭐 한국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많은 곳에서 뽑고 있고 뭐 코트라에서도 지금 사람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게임빌 컴터스 이런 게임 회사에서도 사람 뽑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T나 OPT는 저희 잡 섹션에 그 체크하시면 인턴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솔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뽑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턴을 찾으시려면 그 솔팅하는 기능에서 그냥 인턴십 해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홍진영 기자님이 계속 저기 MBC 아메리카에서 계속 이렇게 비자는 계속 E2로 지금 다 유지되어 있는 상인 거죠? 네, 저는 지금 J1 1년 이후에 E2를 받고 2년 있고 2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이제 E2 비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영주권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실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네, LA가 좋죠. 네. 그 홍지은 기자님 링크드인 컨택 인포 공유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공유 가능합니다. 어떻게 공유하죠? 여기에 앤서로 하셔도 되고요. 답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불러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죠? 링크드인에서 홍지은이라고 치면 될까요? 네, 아마 제 이름을 치면은 제가 오픈돼 있어서 나올 것 같은데 컨택 인포를 어떻게 공유하면 되는 건가요? 스펠링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가 여기다 그냥 네.
이 질문과 답변은 이게 저희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참가자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뭐 인턴 생활에서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공유해 주신 거죠? 홍지은. 네네. 네. 앤서, 여기 앤서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쪽에 있구나. 네. 지은홍. 지은홍 치면 굉장히 많은데요? 홍지은으로 쳐서 들어가면 링크드인에 너무 많아요, 사람이. 동명이인이 맞구나. 홍지은 해가지고 MBC 치면 되는 것 같은데요? 홍지은 MBC. 네. 네. 네, 그러면 홍지은 기자님께 나오네요. 질문 하나 더 있네요. 송희영님인데 인턴 생활 미국에서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적응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셨네요. 적응 미국 어디로 오시나? 내리러 오시나? 인턴을 생활을 적응하는데 저는 적응하는데 인턴 생활? 처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오는 거잖아요. 물론 네네. 말도 안 통하고 뭐 할 텐데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 진짜 근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개월. 왜냐면 막 이렇게 교통수단이라든지 제가 살 집부터 해서 이렇게 대부분 인턴이 제 인생, 그 모두들의 인생의 첫 사회생활이니까 이제 사회적인 이런 활동도 처음이고 미국에서 이게 생활하기 위해서 뭐 교통이나 뭐 주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3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LA 총영사관에서 지금 그 인턴분들 현재 와 계신 인턴분들 대상으로 이제 체험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 와서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 무슨 생각으로 인턴을 지원하게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배 인턴분들의 이제 그 수기를 모아서 저희가 연말에 이제 뭐 책자 형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배포할 예정인데 그 송혜영님 나중에 뭐 되시면 저희가 이제 자료 나오면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질문이 계속, 캘리포니아 패션회사로 오신대요, 송희영님. 질문이 캘리포니아 패션에서 네. 네, 그러면 추가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슬슬 시간도 다 돼 가니까 마칠까 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뭐 홍지은 기자님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계속 열심히 MBC 유튜브 뉴스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인턴 생활이 재밌지만 순탄치는 않았고 여기 저도 이제 아무 여기에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딱 왔을 때 이렇게 일은 하지만 일 위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되게 진짜 이게 겪어오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그런 감정이에요. 저도 되게 한국에서는 내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고 난 외로운 것도 모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타지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 진짜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취업 자체는 정말 좋은 기회고 한국에선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선택지, 멋진 선택지이지만 또 그 이면에는 좀 자기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 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런 거를 많이 서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대비해 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